오늘 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박대출 사무총장이 부산 친구갑에 와서 부전시장에서 인사하고 저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당에서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를 조금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 지금 일주일 전부터 여론조사가 안 나오죠. 우리 법적으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자체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따라붙어가지고 이제는 승부를 할 만한 때까지 왔다. 오늘 저녁이 제일 중요하대요. 부산이 디비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산이. 자, 부산이 디비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지금 보세요. 서 있는 분은 몇백 명일지 몰라도 지금 이 화면을 보는 분은 14,000명이라 하지 않고 좀 더 있으면 2만 명, 3만 명 될 겁니다. 이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찍고 자기 주변의 가족이나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20만 표가 바뀌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작년에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를 이겼냐면요. 이재명 후보에게 0.73% 차로 겨우 이겼는데 그때 표 차이가 24만 표밖에 안 났어요. 와,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만 해도 만 몇천 명이 보고 있으면 그분들이 주변의 가족들하고만 이야기하더라도 20만 명은 바뀌는 거예요. 즉 부산이 아니라 이 부산 진구갑에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먼저 오늘 기쁜 소식 하나 드리면요. 지금 서울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께서 가신다는 소식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 유세에 함께 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님의 지지와 한동훈 전 대표 지지가 합쳐지면 역전됩니다. 왜냐? 저희는 오늘까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달랐어요. 자, 분명히 이랬습니다. 계엄은 잘못되었다. 그런데 탄핵은 찬성과 반대가 나뉘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다시, 계엄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고 파면된 것은 헌법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면 중도가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너무나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탄핵만큼은 좀 막아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분열되기도 하고 서로가 상처를 입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분들이 다 결집하고 있습니다. 왜 결집합니까? 왜 결집합니까? 작은 차이가 뭉쳐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상구! 자, 우리가요, 왜 민주당이 겁나냐면요. 개딸들 많이 들어봤죠? 민주당은요, 서로가, 근데 일극이에요, 일극. 일극이란 말 알죠? 이재명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명령이고요.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중에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정성국이라는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당에서 지난번에 후보 강제 교체 잘못했을 때 원내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게 정성국입니다. 저는요, 우리 당이지만 상식과 공의에 벗어나는 행동하면 저는 방송에 나와서도 비판합니다. 이게 바로 정의 아닙니까? 우리 당도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해야죠. 그런데 민주당은요, 비판 없습니다.
조선시대 왕입니다. 자, 오늘 이런 소식 들으셨어요? 들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큰 실언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실언을 했냐면요.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으로 갔던 거. 대법원으로 갔는데 대법원은 최종심이잖아요. 그게 이제 파기환송됐어요.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재판을 유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말을 직접 했냐면요.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들은 말로 대법원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했는데 그것을 기각시켜 줄 것이라고 알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버리니까 놀랬다. 황당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직접 대법원하고 소통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주변 사람이 대법원하고 소통을 했는데 기각시켜 줄 것, 이라 생각했던 것이 파기환송이 되니까 놀랬다. 이게 뭐냐면요. 사법부하고 눈이 안 보이게 소통을 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이런 소통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들어가서 뉴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오늘 대한민국을 다 휘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재판의 결과를,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를 소통해서 들었다는 말이 내가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소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재판받는 국민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거기 법관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사법정의입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터졌어요? 네. 유시민이라는 그 작가 들었죠? 예. 설난영 여사 고등학교 출신 노동자라고 대학 출신 김문수 후보하고 결혼한 것은 김문수 후보는 대학을 나온 노동자고 설난영 여사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 노동자라서 결혼할 그런 위치가 아닌데 높은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국회의원 사모도 되고 지사 사모도 되고 이제 대통령 후보도 사모가 될 수 있다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조선왕조입니까? 자, 양반 노비가 있는 계급사회입니까? 아닙니다. 왜 설난영 여사는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 없고 공중에 부엉 떠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집이 가난해가지고 혼자서 참고서 펴고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간 학생 가서 자기가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어릴 적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면 안 됩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그 여사가 고졸 출신 노동자라고 대학 출신의 노동자인 김문수하고는 결혼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가 뭐랬습니까? 내가 김문수고 내가 설난영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저 민낯 정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무도한 집단인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맞죠?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법원 맞지 않습니까? 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자, 그러면 국회가 지금 어디에 넘어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자, 몇 석입니까? 170석. 자, 국민의힘은 몇 석입니까? 107석. 저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법안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법부는 이미 이재명 후보의 재판 5개를 연기했습니다. 왜 연기했습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청문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겁이 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다 연기해버렸어요. 이재명 재판 지금 대통령 선거제는 없잖아요. 자, 그럼 궁금하죠? 어떤 게 궁금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멈춥니까? 멈춥니다.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우리 헌법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되는데 재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야, 이 큰일 났습니다.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하는 5년 동안은 5개 재판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법원이 눈치를 보겠죠. 사법부가 굴보겠습니다. 사법부도 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와 법원이 이재명의 권력에 손을 들었고 이제 가장 강력한 대통령마저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민주당이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왜 헌법이 삼권 분립을 만들었을까요?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는 권력 분립인 것입니다. 이 권력 분립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의 위험한 나라를 막아달라고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대통령 되면 국민의힘도 대통령 되는 거잖아. 우리는 대통령을 배출하더라도 국회 권력이 민주당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만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는 국회 권력을 앞으로 3년이나 남은 국회 임기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셔도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뽑아주셔도 저희는 교만하고 마음대로 하는 정권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 3년만 하고 대통령 5년 아냐? 이러시거든요. 왜 그 약속을 하셨을까요? 3년 후에 2028년이 됩니다. 맞죠?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저도 2028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 하거든요. 그죠? 그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항상 이제 같이 하게 하자. 자, 대통령의 임기도 1년 줄여서 4년을 맞추자. 자, 그럼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2028년에 지금부터 대통령이 3년만 하면 2028년이 됩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똑같이 4년이 됩니다. 그래 되면 앞으로는 계속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게 되는구나.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뭐가 좋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계속 따로 하니까 계속 갈등, 분열, 심판, 견제, 서로 간의 극단적인 분열과 대한민국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서 책임있게 정치해봐라. 그런데 잘못하면 대통령 중간에 바꿔보고 중임할 수 있는 거 못하게 해야 되겠다 뜻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4년으로 줄이면서 2번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책임 정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김문수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3년만 있다가 나는 내려온다. 자, 이재명 후보 그런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아깝잖아요. 배가 더 아파 죽죠. 내가 왜 3년만 하고 내려와야 돼? 걔는 3년인 게 안 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요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거기다 국회도 107석밖에 없어요. 우리 여당 그 국민의힘이. 그럼 대통령 되면 얼마나 잘하려고 하겠습니까? 내 임기는 3년밖에 안 되고
국회도 107석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정치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김문수 후보가 당선만 시켜주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수. 아니 지금 여기 뭐 지나가시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충분한 논리와 합리적 근거를 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팩트 해가지고 거짓말한 거거든요. 예. 김문수 후보는요, 저는 김문수 후보님을 언제 만났냐면, 교총회장 할 때, 그때 김문수 후보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관급입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만나서 둘이서 이제 한 1시간 가까이를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 자기 책에다가 사인도 하고, 정성국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느 글도 남겨주셨는데 저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떤 그 조창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의견도 나누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어떤 느낌이면,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느낌은요, 굉장히 진솔하시고 사람이 구수한 냄새가 나시는 분이었다 생각해요. 예. 딱 기억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나눴던 대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김문수 후보니까 직접 나눴던 대화. 학교에서 급식 하시는 분들이 파업하면 학생들이 도시락을 못 먹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급식 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하면 학생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럼 빵으로 이제 점심을 때워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죠. 급식 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학생이 급식을 못 먹게 되면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래서 제가 김문수 그때 위원장님께 무슨 부탁을 드렸냐면, 학교만큼은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해가지고 파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교총회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잘했죠? 아, 급식 하시는 분들이 파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파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밥을 못 먹게 되고 빵을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막자 이래 했더니 김문수 후보님 그때 뭘 하셨던 줄 알아요? 아, 저는 그 말 듣고 회장님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습니까? 병원도 지금 필수공익 사업장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지정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진솔하게 제가 봤다고 막 뭐 입으로 좋은 말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키지 못할 약속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대통령도 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제가 회장님께 장담을 못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분은 어떤 직책을 가든지 간에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달콤한 공약 내세워가지고 국민들 속이지 않겠구나.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그때 나눴던 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 같은 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께 다가가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정치를 할 뿐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한동훈 대표님하고 너무 이래 가깝고 막 이래 소통을 잘하고 한동훈 전 대표님하고 유세를 많이 다니니까 김문수 후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님도 지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의 그 장점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큰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재판받는 거 있습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자,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가 재판받는 거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딸이 있거든요. 딸이 재판받는 거 있습니까? 아니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자,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 5개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마음대로 써가지고 2심까지 벌금 150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불법 도박으로 500만 원 벌금형 확정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제가 사실 제가 교총회장 할 때도 그 교총회장도 기관장이잖아요. 기관장인데도 진짜 그 돈 하나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의 회비 쓰는 거 10원, 100원 쓰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고 아끼는 그게 공직자의 마음이에요.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사 시절에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끌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 말했잖아요. 법인카드 과일을 얼마나 많이 샀으면 집에 코끼리 키우냐고. 예, 집에서 코끼리 키우냐고 이준석 후보가 물었잖아요. 아니, 그 집안에 사람이 뭐 몇백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과일을 사는 게 이게 무슨 금액이 너무 크니까. 여기 지금 서 계신 분들하고 거니는 분들 중에 재판받거나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도요, 스스로 규칙 지키고 스스로 질서 지키고 스스로 법을 어기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5천만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분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배우자가 150만 원의 벌금형을 20까지 받고 그 아들이 불법 도박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자기 가정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5천만 국민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저는 없는 것을 지어내서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드렸죠.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한 몇백 명 있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노?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지난 대선에서 24만 표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말 했죠. 24만 표. 부산 진구요. 부산 진구 간만에도요. 17만 명, 18만 명입니다. 부산 진구가 35만 명이 넘어요. 부산 진구만 결집해도요. 대선 역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득표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 정말 내일 득표율 나올 때 부산의 득표율 나올 거잖아요. 맞습니까? 부산 진구의 득표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산 진구 갑이 부산에서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국민의힘에 영입 이제 1호고요.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아닙니까? 우리 부산 진구가 국민들께서 저를 더 키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분들도 이제 다 모여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밤에 대역전극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바로 중심은 우리 부산 진구 갑입니다. 모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확신하면서 우리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김문수 하면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해주십시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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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김문수 하면 대통령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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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